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험 설계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저축성 변액보험, 변액보험에는 저축성도 있고 보장성도 있잖아요. 오늘은 저축성 변액보험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을 운영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이 10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혹은 앞으로 변액보험을 가입할 거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운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에 첫 번째, 사업비가 꽤 크다. 이걸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변액보험에는, 모든 보험에는 사업비가 꽤 크지만 변액보험에도 사업비가 꽤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계약 체결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내가 내는 보험료의 약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10%까지 안 가는 상품들이 대다수고요. 한 9%대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의 보험료를 나입한다면 10만원 미만 정도가 사업비로 빠지고 있다. 만약에 10만원을 나입하면 9천원 정도, 만원 미만의 사업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상품들은요, 이게 아주 예전 상품들은 많게는 뭐 18%까지도 있었고, 보통 15%, 12% 이렇게 점점 좀 내려오다가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대부분 10% 미만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 틀리니까 그건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아무래도 적립금이 불어나는 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수익을 잘 내면 그게 이제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거는 사업비가 존재하고 있다. 모든 돈이 우리 특별계정 펀드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비는 10년이 지나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계약 체결 비용은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상품,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비용에 대한 사업비는 다 사라집니다.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코치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 10년이 지나면 이 변액보험이 좀 파워풀해진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약 체결 비용은 상당히 줄어든다. 하지만 계약 관리 비용 있잖아요. 이 계약 관리 비용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계약 관리 비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싹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좀 많이 뗍니다. 뭐 크게 많이 떼는 건 아니고 대부분 3% 조금 넘게 떼는데 보통 3, 4% 정도의 사업비를 뗀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거의 뭐 한 1%에서 2%, 평균 한 1.5%의 사업비를 띱니다. 납입을 중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납입 중지를 하고 추가 납입으로 뭔가 관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었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업비가 빠지니까 뭐 3, 4%라도 빠지니까 납입하지 않으면 내가 내던 돈의 약 1.5%밖에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미비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100만원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1.5%면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금액이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해지 공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 공제 비용은 약 7년간 존재하는데, 계약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는 약 27%에서 28%를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년 미만에서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공제되는 금액이 약 27, 8%가 빠져서 고객님에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죠. 가입하자마자 1년 미만의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2년째만 돼도 약 10%대로 좀 줄어들고 3년째가 되면은 약 6, 7%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4년이 되면 약 3, 4%, 그리고 5년째가 되면 약 1.89%, 그러니까 약 2%가 채 되지 않고 6년째가 되면 1% 미만의 해지 공제 비용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7년이 딱 되는 순간, 7년이 지나면 이제 해지 공제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해지를 하든 내가 계속 적립을 쌓아가든 두 개가 이제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해지하셔도 내 적립금은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우리 변액보험에는 추가 납입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 추가 납입에는 사업비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업비,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이런 비용들이 없거나 매우 적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롭게 가입하신다고 하면 추가 납입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근래에는 대부분 회사가 추가 납입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하지만 있는 회사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추가 납입이 무한대로 가능하냐? 아닙니다. 이 추가 납입은 2020년 4월 이전까지의 상품은 원래 내가 내던 보험료의 뭐 100%, 200%, 300%까지도 회사마다 좀 천차만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200%까지였는데 이제 2020년 4월부로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축성 보험의 추가 납입은 200%로 모두 다 동일해졌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의 보험료를 가입을 했으면 내가 추가 납입으로 넣을 수 있는 돈은 200만원을 추가해서 총 300만원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100만원은 사업비가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돈에는 사업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적립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내가 여윳돈이 만약에 100만원이 있으면 보험은 약 40만원 정도로 가입하고 40만원 혹은 최대 80만원까지 추가 납입으로 내시는 거. 근데 내가 100만원의 여윳돈이 있다고 했으니까 40만원 가입하면 60만원을 추가 납입으로 하시는 것이 내 적립금을 빨리 불어나게끔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액보험은 펀드 관리가 필수입니다. 펀드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뭐 정코치TV를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펀드 관리를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은 이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도 해야 되고 복리의 효과도 누려야 되니까 펀드 관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형과 주식형, 또 해외 주식형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꼭 알아야 될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 이 보험사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시율형 상품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다 라고 하면 변액에는 약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에 가입을 하셔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변액보험을 주력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펀드가 추가되더라도 바로바로 신상품에 추가를 시켜주고 또 과거 상품에도 새로운 펀드들을 추가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의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변액보험의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회사가 있습니다. 이 운용회사가 이 보험회사와 달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회사도 있고 또 자회사에서 운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을 찍기로 하고요. 만약에 프루덴셜이면 프루덴셜 자산운용 혹은 프루덴셜 투신 이런 각 보험사의 자회사가 만약에 운용을 하면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운용사를 교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펀드는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보험사가 이 운용사를 자회사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고 자회사를 전혀 두지 않는 그냥 외부 위탁 업체에만 맡기는 그런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이 변액보험에 주계약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 주계약이 어떤 구성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험은요,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뒤에 종신보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 글자가 없으면 대부분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주계약이 사망을 담보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담보로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망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일부 회사들은 고도장애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모두 다 사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고도장애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주계약을 구성하는 형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지금 젊었을 때 가입하면
우리가 사업비 외에도 위험보험료라는 게 빠지거든요. 만약에 사망보험금 1000만원과 고도장애금 1000만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30살 기준으로 했을 때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빠져나갈 때 보통 1000만원 기준으로 약 300원에서 4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고도장애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약 19원 정도가 들어가요. 20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몇백 원대와 몇십 원대,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큰 차이로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만약에 60, 70, 8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망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의 위험보험료가 몇백 원대에서 몇천 원대, 몇만 원대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1000만원 보장받는데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되진 않고요. 보통 1억을 보장받아도 20, 30만원 혹은 3, 40만원 정도가 위험보험료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달 빠지는 거니까. 사망보험금이 난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망보장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종신보험을 또 가입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냥 한 번에 가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고도장애 같은 주기약으로 설정하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아까 19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20원이 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80이 돼도 200원이 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립되는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가 거의 빠지지 않으니까 내 적립금도 쌓여가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최근 사례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저축성이나 투자성 보험인 것처럼 종신보험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보장성 보험을 꼭 연금이나 저축성, 투자성 보험인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키는, 이건 사기에 가깝다, 굉장히 악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리를 두고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꼭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도 꽤 있고, 알아도 사실 말씀을 잘 안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소중한 자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꼭 인식하시고 펀드 관리를 잘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돼서 이 변액보험이 여러분 삶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